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요즘 노동이 상당히 좀 큰 이슈죠.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탄력 근로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이러한 노사관계 유연화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크합니다 시간에는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노무사 많이 좀 듣지만 네. 또 찾아가 본 적은 저는 또 없어서 예, 다행입니다. 한국 노무사회 네, 하면 이제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네. 상당히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제 1986년 네. 이제 4월 16일 이제 창립됐고요. 그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제 그 법정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한 3,300여 분의 회원들이 가입돼서 이제 전국의 이제 근로자와 이제 그 사업주, 기업을 위해서 뭐 임금이나 해고나 뭐 산재 네. 아니면 뭐 노동조합이나 노사관계 관련된 그 종합적인 그런 이제 지도 상담, 컨설팅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정말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네. 일을 해주고 계세요. 예. 지난해 1월에 취임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1년하고 4개월이 이제 4개월, 지나가고 예, 예, 있는데 예, 그동안에 예. 계획대로 예. 좀 하신 건지 예. 하셨던 일들 소회를 좀 말씀해 아, 주세요. 근데 시간이 좀 긴 것 같지만 또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취임하자마자 이제 작년에는 그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그 노무사들이 저희 회가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시작했고요. 또 작년 이제 3월에 국회에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이제 근로기준법 통과되면서 저희 노무사회가 또 굉장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시작이야 작년 7월부터 이제 300인 이상 사업장과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쨌든 뭐 전국의 사업주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서 이렇게 많은 뭐 상담도 굉장히 많았고요. 노무사님들이 좀 많이 바빠지셨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바빠지신 네. 게 예. 한편으로는 또 좋지만 네.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만큼 네. 노동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네. 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탄력 근로제나 노동시간 단축 뭐 예. 이런 부분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한 2위 높죠. 정도로 근로시간이 높죠.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근로시간이 이제 단축이 된 건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근로시간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요. 뭐 점점 줄어드는 법정 노동 시간도 이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고 계속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제 일주 가능한 노동 시간도 이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이후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뭐 AI 된다 하더라도 노동 시간은 좀 집약적으로 좀 활용하게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흐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돼서 안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이 좀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재정적인 부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연결을 해서 하여튼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좀 노동시간 단축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시간 예.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로. 이렇게 예. 됐어요. 네. 노동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하루에 문제가- 건강권 문제가 예, 있어요. 예, 정말 예, 예. 하루에 이걸 다 해야 예, 되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예. 뭐 주간 단위로도 네, 되게 힘들어지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가 아직 국회에서 입법은 안 돼서요. 그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회적 합의가 된 게 이제 국회에 넘어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3개월 단위가 이제 한도인데 이걸 6개월 단위로 넓히는 이 안인데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6개월 단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1년까지 좀 얘기하고 있어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좀 반대급부로 사업주에게 좀 부담을 좀 경감시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가 확대가 되는데요. 이 업종별로 꼭
필요할 수 있는 업종은 있습니다. 뭐 IT 업종이나 건설 업종이나 뭐 스타트업 기업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뭐 이 탄력 근로시간제가 좀 도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탄력 근로시간제라는 건 특정주에 12시간을 더 일을 시키고 네. 특정주에 12시간을 덜 시킬 수 있는 노동시간이 제도예요.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권의 문제도 네. 있지만 또 연장 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 없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임금이 임금을 좀 줄어드는 줄어들죠. 부분도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노사 간 좀 그런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 좀 저희가 현장에서 그 지도하고 상담하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그다음에 이게 또 노사가 합의를 근로자 대표와 네. 합의를 해야지만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법이 도입됐다고 바로 6개월로 다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노무사의 그 역할이 상당히 네. 중요해지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느끼고 네.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부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이 이제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정부 초에 노동정 정책 해가지고 이제 쭉 되고 있지만 또 사업주 중소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사실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더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진행한 건데 이게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좀 정밀하게 잘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도 또 하나의 저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뭐 지도와 감독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앞으로의 또 네. 과제가 네. 또 켠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뭐 2, 3년, 4,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최근에 산재 은폐 대책을 위한 노사정 TF에서 국선 노무사 제도를 처음으로 네. 이제 제안을 네.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국선 변호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국선 네. 노무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선 노무사 제도는 이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 월 250만 원 미만 이제 임금을 받는 이제 근로자가 뭐 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국선 노무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뭐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당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 등을 받았는데 이제 그 자력이 이제 사업주가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국선 노무사가 가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추가로 논의되는 것은 이제 산재,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이제 국선 노무사 제도가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산재는 이제 이게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업무상 질병 쪽에 국선 산재를 좀 도입해보자라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은 그렇죠. 이거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되죠.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무사회에서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는 게 노무사법 개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제 요번에 국회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에 이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탄력 근로시간제와 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그 근로기준법 하고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 때문에 저희 공인노무사법이 막 본격적으로 막 다뤄져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비자격사나 이제 브로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업을 하는 분들을 이 공인노무사법상 못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이게 업무 제한의 이제 단서 삭제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4대 보험 중에 저희의 이제 업역으로 지금 돼 있는 게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는 저희의 이제 배타적인 업인데 이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 어느 자격사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과목에 이 사회보험 이 과목이 있습니다. 이미 뭐 단연간 이제 운영해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 4대 보험 전반을 국민을 위해서 대리할 수 있도록 좀 그걸 포괄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그 변협하고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제 이 저희가 고소고발 사건 특히 그 근로자들이 그 임금 체불 사건이 거의 전체 사건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5만 명 정도 근로자들이 체불을 당하고 있고 임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1인당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노무사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업주가 지급을 안 하면 고소고발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노무사가 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법제처의 해석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이제 법원의 판단 좀 다릅니다. 이제 고등법원까지는 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그 업역이다라고 지금 판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최종 판결만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명확히 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항을 네. 좀 명확히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노무사 회에 이제 가입을 좀 그 강제하면서 그런 그 저희 자정 노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징계도 그 저희 뭐 좀 비위행위가 있는 노무사는 징계를 강화하는 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하여튼 저희 33년 그 노무사 지금 역사에 좀 획을 그을 수 있는 네. 그런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한 그 네. 변호사 협회장님도 모셨었는데 네. 네. 그 직역수를 상당히 네. 강조를 아. 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이제 노무사에서도 네. 업역 침해 관련돼서 저희는 입장이 뭐 업역 침해나 직역 보호보다는 네. 국민의 법률 서비스 증진, 그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구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업역으로 한다고 해서 변호사님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당연히 변호사법에 의해서 법률 사무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1인당 400만 원, 뭐 500만 원 되는 그런 임금 체불 사건을 노무사가 사건 수임했다가 그러면 고소고발되면은 노무사가 못해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 아마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법률 편익 측면에서 저희는 좀 확대돼야 된다. 그런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올해 말까지시죠. 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건데 네. 뭐 연임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임기 내에 추진하실 뭐 일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공인노무사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3년 된 수건 네. 사업인데 이제 이번 4월 국회에서 좀 결실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33년 동안 저희 독립사옥이 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잘하면 이제 8월에 독립사옥이 이제 마련될 것 지금 같습니다.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예, 여의도에 네. 그냥 여의도 백화점에 이렇게 전세로 있는데 네. 독립사옥을 하는 요거 하나 또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 개선을 좀 전면적으로 좀 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동 존중 정책이 네. 사업주하고 근로자에게 다 피부로 와닿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네. 지원하는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유례없이 커지면서 예. 이 노무사 회도 예. 점점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예. 국민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 옆에 있는 그런 또 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노무사님들이. 네. 그렇다면 이제 네. 토마토 TV 출연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희 노무사, 이제 한국공인노무사 포함해서 우리 노무사 회원들은 우리 이제 근로자와 기업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다소 어려운 뭐 임금 체불 문제나 해고나 뭐 산업재해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근로자들 언제든지 저희 노무사회나 노무사님 찾아주시고요. 사업주도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52시간제, 네. 뭐 탄력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 중에서 이렇게 제외돼서 뭐 등등의 문제 때문에 특히 또 노사관계도 많이 복잡해지고 또 분규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노무사회나 우리 공인노무사들 찾아주시면 하여튼 큰 힘이 돼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소규모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눈물까지 예. 잘 닦아주시기를 또 기대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의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의 정답은 SOC, 생활 SOC였습니다. 정혜원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연 근무제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의 근거를 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요.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겨주실 때는 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